우리 문장과 문장 성분 요거는 그때도 날렸었고, 그 다음에 문장의 구성 단위 이거 그때도 날렸었죠? 네,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91쪽. 그러면 91쪽을 처음부터 펴면 됐었는데, 그죠? 91쪽에 보면 문장 성분이라는 게 있었죠? 문장 성분 해가지고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이다. 주성분에서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이거에 대한 설명했었고, 그 다음에 부속성분, 관용어, 부사어가 있는데, 이 부속성분은 거기 오른쪽에 의미를 보면 주성분의 내용을 수식한다. 그래서 부속성분의 특징 중 하나가 생략이 쉽다는 겁니다. 오케이? 관용어도 원래는 생략이 돼요. 그 다음에 부사어도 생략이 돼요. 관용어랑 부사어 모두 생략이 됩니다. 그런데 관용어랑 부사어가 생략이 안 될 때가 있는데, 그 관용어라는 건 언제 생략이 안 되냐면 뒤에 오는 의존명사를 꾸밀 때 생략이 안 된다. 그건 아주 쉽죠. 그다음에 부사어 같은 경우는 필수 부사어일 때 생략이 안 된다. 그런데 그 필수 부사어라고 하는 건 여기 뒷페이지 쭉 넘어가면 있는 그 서술어에서 배웠던 그 서술어의 자릿수 거기서 나왔던 게 바로 필수 부사어죠. 그걸 기억해 둡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에 품사 vs 문장 성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통해서 선생님이 설명했었던 건 뭐냐면 품사가 따로 있고 문장 성분이 따로 있다. 헷갈리면 안 된다. 특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 중 하나가 관형사랑 관형어 그 명칭, 그 다음에 부사랑 부사어의 그 명칭 차이를 여러분이 많이 헷갈린다. 관형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불변어에 속해 있는 한 품사의 일종일 뿐이에요. 하지만 관형어라고 하면은 명사 앞에서, 체언 앞에서 체언을 꾸며주는 그 여러 말들을 다 관형어라고 한다는 점 차이가 있었죠. 이거 뭐야, 이거. 그 다음에 넘어가서 주성분의 주어. 자, 여기서 주어를 만드는 여러 방법이 있었죠. 그런데 체언 플러스 주격조사 이가가 붙는 건 당연한데, 여기서 이가에서 선생님이 예전에 말했던 것은 뭐였죠? 복격조사 이가랑 같다는 점, 그거를 주의하자 했었고, 그 다음에 깨서는 이게 언제 쓰이는 거라고 여러분? 깨서 높임에서. 그 다음에 에서, 이것도 쌤이 강조했었는데, 에서는 뭐랑 헷갈린다? 부사격조사에서랑 헷갈린다. 부사격조사에서는 장소를 나타내고, 주격조사에서는 그 단체에 붙어서 주격조사인 겁니다. 그 오른쪽 예시를 보면 정부에서 교육정책을 발표했다. 거기서 정부에서는 단체명사에 붙은 거예요. 그런 걸 단체명사라고 합니다. 단체명사에 붙어서 주어가 된다. 에서가 붙어서 주격을 나타낸다. 그 다음에 체험 플러스 보조사에서는 이렇게 보조사가 쓰이면 주격조사가 생략된다는 점 봤었죠. 그리고 아래 명사절 이 내용을 일요일에 다뤘었습니다. 일요일에 못 오셨는데 그 촬영을 기대하고 계셨던 분들 너무 미안해요. 날라갔습니다. 네. 날라간 게 아니고 일요일에 계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수업이 끝날 때쯤 핸드폰이 꺼져 있었다는 걸 확인했어요. 네, 그런 일이 있었죠. 네. 그래서 명사절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있잖아요. 해결하기에 기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자면 기. 여기서 기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명사형 어미라고 합니다. 명사형 어미는 명사절을 만들어주는 어미를 명사형 어미라고 하는데 뒤에서 하겠지만 또는 기가 있어요. 기 두 가지가 있거든요. 명사형 어미가 붙었으니까 이 해결하기 여기까지가 기까지가 명사절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었던 건 명사절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던 게 아니고 주어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죠.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왜 주어냐? 뒤에 보면 가가 붙었죠. 주격조사 가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서 기에 동그라미를 쳤잖아. 그래서 이렇게 됐잖아. 그래서 이렇게 앞에를 묶으면 이게 명사절인데 이 명사절에다가 뒤에다가 무엇이 붙었냐면 가라는 게 붙었는데 이 가 바로 위에서 배웠잖아요. 이 가라고 하면은 주격조사 이 가에 속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가가 주격조사니까 주격조사기 때문에 이것들 다 모아서 뭐가 된다? 이 앞에 있는 것들 싹 다 모아서 주어가 된다는 거죠. 그냥 간단한 이치인 겁니다. 주격조사가 붙었기 때문에 주어가 됐다. 아주 간단한 이치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이거 모두가 주어가 된다. 그래서 명사절이 주어가 된다라고 부르는 거겠죠. 그 다음에 우리 뒤로 넘어가 보면 서술어가 있었습니다. 서술어에서는 자, 일단 제일 간단한 게 동사, 형용사. 그러니까 우리가 용언이라고 흔히 부르는 것들이 그 서술어가 된다. 근데 그거 말고도 서술격 조사가 붙으면 서술어가 되는 거 확인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보면 서술절. 자, 이것도 건드려 보면서 가죠.
이 서술절이라고 하면 이 서술절이라는 거 하나가 전체가 하나의 그 서술어가 된다. 여기서 예문을 보면 수지가 다리가 길다라는 예문이 있었죠. 수지가 다리가 길다 해서 이것을 선생님이 그 저번에 알려줬던 그 이것이 명사절인 걸 확인하는 방법이 있었죠. 이게 명사절인 걸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었냐면 주어 서술어 구조를 한번 볼게요. 자, 수지가라는 주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수지가 주어 한 다음에 그 뒤에 이렇게 네모를 쳐보면 이 네모에 들어가야 될 품사 말고 문장 성분이 뭐라고요? 이게 주어니까 주어,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야 될 문장 성분이 뭐야? 서술어죠. 그렇죠. 주어 서술어자. 주어 서술어. 그래서 이 네모 안에는 서술어가 다 들어가는 게 당연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서술어는 보통 동사, 형용사가 서술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다가 수지가 예쁘다 정도로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수지가 예쁘다. 예쁘다. 근데 예쁘다는 뭐냐면 예쁘다는 하나의 단어잖아요. 한 개의 단어. 그쵸?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한 개의 단어가 서술어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보니까 다리가 길다. 이거 누가 봐도 그 예쁘다랑 똑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단 말이야. 수지가 네모하다. 네모하다 안에 들어갈 거. 예쁘다. 그 다음에 멋있다. 이것도 되지만 다리가 길다. 그것도 들어갈 수 있잖아. 그럼 여기서 다리가 길다 라고 하는 것은 예쁘다 라는 하나의 단어랑 똑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이걸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정리해보자면 이 예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서술어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거랑 마찬가지로 다리가 길다라는 두 개의 단어도 똑같이 서술어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데 얘가 도대체 왜 서술절이라는 이름으로 좀 다르게 불려야 하느냐. 자, 여기서 다리가 길다 해서 다리가 주격조사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길다 형용사죠. 그렇기 때문에 다리가 길다 역시 주어 서술어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보기에 주어 서술어를 갖추고 있으면 하나의 문장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하나의 문장이 더 큰 문장에 들어간 거야. 자, 다리가 길다라는 문장이 더 큰 문장 안에 쏙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의 서술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하건대 문장이 서술어가 된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절이 서술어 역할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서술절이라고 한다. 알겠죠? 이런 게 있었습니다. 뒤에 어차피 절 얘기 한번 더 나오니까. 자, 그래서 수지는 다리가 길다 해서 이 다리가 길다가 서술절이다. 이거 전체가. 이 서술절 얘기는요, 여기서 보통 나오지 않고요. 서술절 얘기는 보통 주체 높임법에서 간접 높임 나올 때 서술절이 한 번 더 그때 나와요. 알겠죠? 그 다음에 목적어. 요거는 제일 중요하지 않은데, 목적어는 목적격 조사 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보조사가 쓰였을 때는 목적격 조사가 생략이 됩니다. 자, 잘 보세요. 수지는 춤은 춘다. 뭐 다른 건 안 추는가 보네요. 춤은 춰요. 근데 원래 뭐였냐면 수지는 이런 문장이었을 거란 말이야. 수지는 춤을 춘다라는 문장이었을 거란 말이야. 그치? 계속 수지가 나오네요. 수지는 춤을 춘다였잖아. 근데 여기서 원래 보세요. 목적격 조사죠. 근데 목적격 조사가 있었어야 될 자리에 뭐가 있냐면 춤은, 야 이거 뭐야 이거? 절대 주격조사 아닙니다. 은과 는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격조사가 아니에요. 이 은은 보조사다. 그러면 춤은 춘다라고 할 때 이 보조사가 쓰였는데 잘 보세요. 보조사가 쓰이니까 원래 있었던 목적격 조사가 잉 하고 날아가 버리죠. 그러면 우리가 주어랑 아까 주어에서도 이런 현상이 있었으니까 주어랑 목적어에서는요. 보조사가 쓰이면 원래 쓰였던 격조사가 생략된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이것을 개념화해서 외우려고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돼. 무슨 주어랑 목적어에 뭐 보조사가 쓰이면 그러지 말고 그냥 이 예문 보고 격조사 없어졌네? 오케이 하면 돼요. 어차피 그 아래 선택지에서 자세하게 안내해주고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명사절 볼 텐데요. 명사절 여기에 기 있죠.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기. 나는 그가 성공한 기 동그라미 치면 거기까지가 명사절이죠. 그럼 명사절이 어디냐? 그가 성공하기 6글자가 명사절이잖아. 그럼 도대체 이 명사절이 왜 목적어가 됐냐라고 한다면 이건 뒤에 목적격 조사 를이 붙었기 때문이다. 오케이? 뒤에 목적격 조사 를이 붙었으니까 이 명사절은 목적어가 됐다. 우리가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보어로 넘어가 보면은 보어에서는 선생님이 몇 가지 알려주었는데 자, 서술어 되다 아니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른 문장에서는 안 쓰여요. 서술어 되다 아니다 반드시 써야 돼. 그 오른쪽에 예문을 보면 철수는 가수가 아니다 아니다가 있잖아요. 미나가 가수가 되었다 되다 아니다가 있잖아요.
그 아래 보면 아니야, 되어 이렇게 돼 있어도 이거 결국은 되다 아니다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되다 아니다 앞에 있는 것 그것이 보어야. 원래는 이 가가 붙어야 돼.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했었던 것은 이 복격조사 이 가가 주격조사 이 가랑 형태가 같기 때문에 그것이 헷갈리는 순간이 온다. 근데 여러분이 안 헷갈리고 잘 푸셨겠죠? 그 아래 보면 체험 플러스 보조사 이건 역시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 보조사가 오면 복격조사가 생략이 되는구나. 그 정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어려운 것이 관용어랑 부사어였던 거예요. 관용어랑 부사어. 자, 그럼 관용어랑 부사어에서 관용어는 뭐냐라고 하면은 체언 앞에서 체언을 꾸며주는 문장성입니다. 근데 체언이 뭐였냐면 체언은 명사, 대명사, 수사 이거 세 개. 그러니까 대표자는 명사겠죠. 이 명사를 보통 꾸며주는 것을 관용어라고 합니다. 근데 어디서 꾸며줘야 되냐면 명사 앞에서 꾸며줘야 돼요. 우리말의 영어처럼 전치사가 있는 말이 아닌지라 꾸며줄 땐 무조건 앞에서 꾸며주거든요. 자, 그러면 이 관용어 안에 속하는 게 있어요. 관용어 안에 속하는 게 네 가지죠, 여러분. 보이죠? 그 관용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거기 안에 각각의 그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있잖아. 그중 한 가지가 관용사죠. 그렇죠? 관용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였죠? 거기 써져 있는 거 체언에다가 뭐가 붙는 거죠? 관용격 조사가 붙는 거죠. 관용격 조사가 뭐냐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 의. 그러니까 예문을 하나씩 들자면 관용사 같은 경우는 옛 친구라고 할 때 이 옛 요것이 이제 관용사다. 관용사의 특징은 활용이 안 돼요. 그래서 관용사랑 형용사랑 그 구분할 때는 무엇을 해야 된다? 이게 활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 된다. 근데 관용사랑 그 형용사랑 그 관용사랑 동사형용사랑 활용이 된다 안 된다를 가지고 구분할 때 헷갈리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다른이라는 단어. 다뤘었을 그건 내신대 단어 다루었었죠. 그래서 어쨌든 관용사랑 관용어를 헷갈리면 안 돼요. 관용사라고 하는 것은 관용어의 한 하위 부류 중 하나일 뿐이죠. 왜 이렇게 써서 어쨌든 옛 친구. 그 다음에 그 체험 플러스 관용격 조사라고 하면 이거는 뭐라고 할까? 친구를 또 꾸며주고 싶은데 어떤 친구를 어떤 말로 꾸며주냐면 민기라는 말로 꾸며줄게요. 그럼 민기의 친구로 바꿀 수가 있겠죠. 이렇게 꾸며주잖아요. 옛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꾸며주고 있고요. 그쵸? 그러면 보세요. 분명 친구라는 명사가 있고 친구라는 명사 앞에서 민기라는 말이 꾸며주게 되는 거야. 민기의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민기의라고 하는 것은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며줬으니까 문장 성분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관용어가 됐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얘가 관용어가 됐냐?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관용어가 됐냐라고 하면 관용격 조사라는 놈의 도움을 받아서 관용어가 됐다. 관용어가 뭐라고?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친구. 이 민기의라는 말은 친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분명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며주고 있다. 어떻게? 의라는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그 의가 뭐다? 관용격 조사다. 알겠죠? 이 관용격 조사라고 하는 것은 뒤에 넘어가면은 그 중세국어에서 많이 이제 다루는 파트입니다. 테마예요. 관용격 조사는 중세국어에서 아이, 의, 시옷 이거 세 가지가 쓰였다라고 하면서 현대국어의 관용격 조사랑 비교시키는 문제 그것이 보통 나옵니다. 그래서 이 관용격 조사 의 같은 경우는 이런 현대국어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쓰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의 국어잖아요. 이게 문법이. 현대국어에서는 관용격 조사가 취급을 잘 못 받아요. 이 관용격 조사 어디로 넘어가야 취급을 받는다? 중세국어로 넘어가야 취급을 잘 받는다. 관심의 대상이 된다. 체언 단독도 물론 그 표를 다시 볼게요. 체언 단독도 보면은 물론 관용어가 되죠. 왜냐? 성균 대학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근데 이게 대학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가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학 생활이라고 하면 대학이 생활을 꾸며주고 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용언의 관용사형이라고 하는데 자 보세요. 여기서 체언 플러스 관용격 조사 말고 그냥 체언 단독이 관용어가 된다고 했는데 선생님은 그것이 이제 관용격 조사가 생략된 걸로 보면 편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였던 거죠. 조사가 생략됐을 뿐. 근데 그러면 마지막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용언의 관용사형이라는 것이다. 용언의 관용사형. 다른 친구들이랑은 달라요. 여기서 관용어를 이루고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관용사가 있고 그 다음에 체언 플러스 관용격 조사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용언의 관용사형이 있는데 자 관용사라고 하는 것은요 활용이 안 돼요. 불변어야. 우리 품사 때 배웠죠. 품사 단원 때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딱 보면 알아차릴 수 있어요. 옛, 새, 헌 이런 거란 말이야.
그래, 체험 플러스 관용격 조사 같은 경우는 의가 붙어 있으니까 딱 알아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보면은 이 용언의 관형사형 무슨 예문이 나와있냐? 예쁜 목소리라고 할 때 그 예쁜 목소리에서 목소리를 꾸며주고 있는 말이 예쁜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예쁜이라는 말, 이것이 이거 꾸며주고 있으니까 이게 누가 봐도 관형어죠. 왜냐?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용언의 관형사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 건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용언의 땡땡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용언의 땡땡형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것을 다 불러서 뭐라고 하냐면 용언의 활용형이라고 하거든요. 활용형. 자, 용언의 활용형이라고 할 때 너희들 다 알 거야. 어떤 것이냐면 그 부사형, 그 다음에 관형사형, 명사형, 이거 세 가지가 일단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또 평서형 이런 것도 있죠. 한번 우리가 용언의 땡땡형이라고 하는 거 어떤 얘기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둘로 나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 평서형, 그 다음에 청유형. 내가 못 쓰는 거 있으면 여러분도 알려줘. 청유형이 있잖아. 근데 용언의 땡땡형이라고 하는 게 또 무슨 형이 있죠? 시에서 많이 나오잖아. 현대 시에서. 명령형. 명령형 어미를 사용하면서 또 뭐가 있죠? 아, 의문형. 하나 더 있던 것 같은데? 평서, 청유, 명령, 의문. 아니야? 하나 더 있지 않아? 아, 알 것 같기도 하고. 감탄형인가? 오! 그런 것 같은데요? 평서. 말하고, 묻고, 같이 하자고 하고, 너 혼자 하라고. 아, 감탄형이네. 감탄형어미. 그래, 감탄형어미라는 말이 있잖아. 예, 지렸다.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자, 근데, 보세요. 그, 평서, 청유, 명령, 의문, 감탄. 이렇게 5가지가 있죠. 근데 이 5가지를 우리가, 문장의 유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용언의, 용언이라면 동사 형용사죠. 동사 형용사가 무엇이, 어미가 무엇이 쓰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문장의 종류가 달라진다. 자, 그러면 요거 말고 우리가 또 다루는 게 있는데 3가지예요. 3가지. 그 3가지가 뭐냐면 요거랑 이제 구분이 됩니다. 자, 이렇게 있었다면은 용언의 명사형이라는 게 있어요. 명사형. 자, 그 다음에 용언의 형용사형 이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관형사형. 마지막으로 하나 있는 것이 용언의 부사형입니다. 부사형. 자, 이렇게 있죠. 오케이? 자, 근데 알아두면 좋을 것은요. 이 왼쪽에 있는 평서, 청유, 명령, 의문, 감탄이라고 하는 것은 한 문장입니다. 하나의 문장. 하나의 문장이 이것은 평서다. 평서라고 하면 자신의 말을 나타내는 거. 청유다 그러면 같이 하자고 하는 거, 그런 것이 되겠죠. 근데 오른쪽에 따로 써놓은 이 3개, 명사형, 그 다음에 관형사형, 부사형, 이거 3개는 무엇을 나타내냐면 문장의 확장, 그러니까 문장이 2개 이상이 되는 거야. 자, 봐봐 얘들아. 명사형, 관형사형, 부사형이 되는 순간 문장이 하나가 더 생겨.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명사형이 쓰이면 명사절이 되어요. 절이 된다는 소리야. 절. 관형사형 어미가 용언의 관형사형이 되는 순간 관형사절이 됩니다. 이거 무슨 얘기 하는 건지 이따가 다시 엮어줄게요. 부사형이 쓰이면 부사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근데 이런 것들을 모두 모아서 뭐라고 한다? 용언의 땡땡형. 땡땡형. 근데 땡땡형이 우리가 뭐냐면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용언의 활용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용언의 활용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면 결국 무엇에 따라서 결정이 되냐? 앞에 어간이 중요하지 않다. 용언의 활용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도대체 뭐가 중요하냐라고 묻는다면 뒤에 나오는 어미가 중요하다. 평사형 어미, 청유형 어미, 명령 어미, 의문형 어미, 감탄형 어미. 근데 이런 거 말고도 명사형 어미가 있고 관형사형 어미가 있고 부사형 어미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명사절, 관형사절, 부사절을 만든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네요. 용언, 그래가 동사랑 형용사에 특정한 어미가 붙으면 절을 만들어 버린다.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전성어미라고 합니다. 그런 말까지는 몰라도 돼요. 그런 건 이제 교과서에서는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전성어미라고 하는데 명사형 어미 같은 경우는 뒤에 보면 다시 나오겠지만 기가 있고 관형사형 어미 같은 경우는 은을던 4가지가 있고 부사형 어미 같은 경우는 개, 도록 2가지가 있어요. 자, 근데 관형사형 어미에서 은을더는 당장 2020년 수능에 나와버렸고 명사형 어미 같은 경우는 2019년에 나왔다. 그럼 이제 부사형의 차례입니다.
아시겠죠? 부사형의 차례야, 부사형의 차례.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하다가 여기까지 넘어온 거냐면 용언의 관형사형에서 여기까지 넘어온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아까는 명사절이라고만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설명 안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관형어에 들어오면서 용언의 관형사형이라는 설명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용언의 관형사형이라는 것은 뭐다? 용언의 관형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용언 어간에 무엇이 붙은 것이다? 뒤에 어미로 관형사형 어미가 붙은 것. 자, 관형사형 어미가 붙은 것. 우리가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용언의 관형사형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관형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나타내느냐? 관형사형 어미가 붙은 것, 이것을 나타냅니다. 근데 관형사형 어미가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는 각각 뭐냐면 은, 그 다음에 는, 그 다음에 을, 그 다음에 던, 이거 네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건 설명했었죠. 예를 들어서 던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하다가 좀 때려친 그런 그 분위기를 준다, 그런 것까지 얘기를 했었죠. 그냥 먹던 김밥이라고 하면 아직 그 김밥을 다 먹지 못했을 거라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용언의 관형사형, 이것이 곧 관형절이 된다. 그 아래 뭐라 써져 있어요? 용언의 어간 플러스 관형사형 어미라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럼 여기서 수지는 예쁜 목소리를 가졌다라고 할 때, 그러면 여기서 다시 예문을 써볼게요. 거기는 예문을. 자, 수지는이라는 주어가 있습니다. 자, 수지는 목적어부터 써볼게요. 목적어부터 써보면 어떻게 되냐? 목소리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서술어 써보겠습니다. 서술어 써보면 가졌다가 됐죠. 자, 이렇게 주어는 목적어를 서술어 했다라는 문장이 나왔어. 아주 정상적인 문장이죠. 그런데 이 문장에서 여기에 무언가를 만들어서 얘를 꾸며주고 싶네. 자, 근데 이 목소리가 그 품사가 뭐야? 목소리 품사. 목소리의 품사는 명사죠? 누가 봐도. 자, 그런데 명사니까 당연히 체언 안에 들어가고. 자, 그럼 보세요. 명사를 명사 앞에서 꾸며주는 성분. 품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명사를 명사 앞에서 꾸며주는 성분, 그것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그거는 관형어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관형어가 필요한 거야. 자, 관형어가 필요하다. 우리 관형어를 만들 생각이야. 근데 관형어에 세 개가 있어요. 관형사, 그 다음에 체험 플러스 관형교조사, 그 다음에 용언의 관형사형. 자, 관형사를 넣어볼까요? 수지는 두 목소리를 가졌다. 그러니까 한 목소리 말고 두 목소리가 남목할 수 있어요. 이제 남자 목소리 낼 수 있어요. 수지가. 미안합니다, 수지. 어제 두 목소리를 가졌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 두라고 하면 관형사죠? 관형사. 이번에 그러면 그 용언의 관형사형이라는 거 만들어 볼까요? 아니, 체험 플러스 관형격 조사부터 합시다. 수지는 남자의 목소리를 가졌다. 네, 미안하네요. 남자의라고 하면은 체언, 남자라는 명사가 있죠? 그 다음에 의, 아까 배운 거잖아요? 관형격 조사. 그러면 여기서 남자의라고 하면은 이것은 뭐냐? 여기 나와 있던 체언 플러스 관형격 조사죠. 자, 보세요. 우리 아까 관형어를 만드는 그 방법 두 가지 얘기했었잖아. 그치? 아니, 세 가지 얘기했었잖아. 근데 지금 벌써 두 가지 나왔잖아. 그럼 나머지 하나가 뭐가 남았어? 용언의 관형사형이라는 게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만들 것이냐? 예쁘다라는 그 용언을 데려왔습니다. 자, 나 납치해 왔어요. 예쁘다라는 용언. 야, 너 빨리 와. 납치해 왔어. 예쁘다. 예쁘다 왔어. 예쁘다 하면서 왔어요. 예쁘다가. 근데 얘를 이제 분리할 거야. 생체 실험을 시작할 겁니다. 팔다리 딱 띄어내었죠. 납치해 왔으니까. 그죠? 장기를 띄어냅시다, 여러분. 자, 예쁘다. 자, 미안합니다. 자, 떼어냈어요. 지금 어미가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팔다리 잘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얘를 이제 인체 개조를 하는 거야. 다리 딱 띄어냈어. 이제 어떤 다리를 집어넣을 것이냐? 예쁘다 해서 다는 평서형 어미였어요. 오케이? 이제 이걸 띄어냈다고? 이제 관형사형 어미라는 거 집어넣어 볼까요? 관형사형 어미가 은은 4개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이 은을 선택해 봅시다. 자, 예쁜 자, 좋아요. 뭔가 이상한데? 겹치네요. 여기 보면은. 그냥 겹친 거 빼버립시다. 그럼 뭐가 되느냐? 예쁜. 얘들아, 그러면 여기서 예쁜이 뭘까? 여기서 니은이 뭐다? 여기서 니은은 관형사형 어미. 알겠죠? 왜? 용언의 관형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용언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가 붙은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용언 어간이 예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니은, 특이한 놈이 붙었는데 여기서 니은은 무엇이다? 관형사형 어미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관용어에 뭐가 들어갈 거야? 라고 하면은 여기서 예쁜이란 게 들어간다고 했었죠. 여기에 예쁜이 들어가면 이것은 무엇이다? 용언의 관용 사용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말했죠. 관용 사용은 관용절을 만든다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예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수지는 예쁜 목소리를 가졌다 해서 예쁜은요, 용언의 관용 사용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있어요. 또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요, 수지는 예쁜 목소리를 가졌다 해서 예쁜은 관용절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헷갈리면 안 돼요. 분명 하나의 단어지만 관용절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알겠죠? 하나의 단어라고 해도 관용절이다. 그거는 뒤에서 관용절 갔을 때 설명이 되겠죠? 그 다음에 부사어 가면은 그 용언, 관용어 다른 부사어 꾸며주고 문장이랑 단어를 이어준다. 부사어도 마찬가지로 관용어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사 또는 체험 플러스 부사 격조사, 에게, 으로 이런 것들, 용언의 부사형, 개랑 도록이 붙은 거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 자, 독립어는 넘어가고 지금은 복습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또 문장의 짜인 부분으로 한번 복습해보죠. 문장의 짜인 부분 복습하면 99쪽입니다. 이 복습하면 일단 문장의 유형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문장의 유형에서 혼문장이 있고 견문장이 있었죠. 근데 이 혼문장 같은 경우는 주어랑 서술어 한 번만 나타나는 거죠. 99쪽입니다. 주어 서술어 한 번만 나타나는 게 바로 혼문장이다. 근데 견문장 같은 경우 두 번 이상 나타나는 게 견문장이다. 견문장은 두 개로 나뉜다. 이어진 문장과 그 다음에 안, 은 문장으로 나뉜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요. 그 아래에 보면 견문장 아래에 두 번째 설명을 보면 연결어미는 이어진 문장을 만들고 전성어미는 안긴 문장을 만든다. 그런데 우리가 전성어미라는 말은 잘 안 써요. 명사형 어미라는 말 쓰고 관용사형 어미라는 말 쓰고 부사형 어미라는 말을 쓰지 전서형 어미라는 말을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연결어미라는 말은 잘 써요. 알겠죠? 100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100쪽으로 넘어가면 이어진 문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어진 문장은 둘 이상의 혼문장이 연결어미에 의해서 이어진 문장이다. 그래서 이제 양쪽으로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으로 길어진 겁니다. 쭉 하고. 그래서 이어진 문장 안에는 어떤 게 있냐? 그 아래에 동그라미 1번 볼게요.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면 대등하게 이어진 건데 자, 그 아래 종류만 보시면 됩니다. 종류가 나열, 선택, 대조가 있습니다. 나열, 선택, 대조가 있는데 뜻을 보면은 오른쪽 보세요. 예. 수지는 방송국에 가고 철수는 학교에 간다. 오케이. 그다음에 수지는 노래도 잘하며 춤도 잘 춘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그러면 고를 잘 보세요. 고를 기점으로 앞뒤가 대등해요. 대등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 여러분, 대등하다라고 하는 것은 위치를 바꿀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정말이에요. 알아두세요. 대등하다가 무슨 뜻이라고? 위치를 바꿀 수 있다. 근데 위치를 바꾼다는 게 뭔가요?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야. 철수는 학교에 가고 수지는 방송국에 간다. 위치 바꿨잖아요. 뜻 안 달라지잖아요. 이게 대등이다. 그 아래 나온 거 수지는 춤도 잘 추며 노래도 잘한다. 바꿀 수 있잖아. 이게 왼쪽 오른쪽 바꿀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대등하다라고 한다. 근데 이 대등하다에서 종류가 뭐였어? 나열. 나열은 뭐야? 영어로 번역했을 때 and라고 번역되는 것. 이것은 나열이라고 합니다. 그 아래 선택 보면 바다에 가든지, 가든이라고 해도 됩니다. 산에 가든지 마음대로 해라. 제가 OR이죠. 그 다음에 봉선화의 색깔은 불거나, 거나 보이죠? 희다. 이거 다 OR로 번역되는 거 선택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대조 보면은 동생은 시험에 합격했으나 형은 불합격했다. 아, 그래요. 동생이 더 낫네요. 그 아래 지만도 보이죠? 성규가 국어는 잘하지만 수학은 못한다. 자, 근데 요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꿀 수 있어요. 앞뒤절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 형은 불합격했지만 동생은 시험에 합격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성규가 수학은 못하지만 국어는 잘한다. 뭔가 좀 강조점이 달라지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뜻은 통해. 자, 그러면 이렇게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영어로 번역했을 때 딱 세 가지 케이스밖에 없다. and, or, but. 그러면 요렇게 세 가지 말고는 싸그리 싹싹 다 모아가지고 뭐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우리가 뒷페이지 101쪽을 한번 보면요. 자, 되게 많아요. 그래서 두 문장이 앞절, 뒤절이 종속적 연결음이 의해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대등하지 않다. 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그 오른쪽에 그 뿌리 깊은 개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뿌리 깊은 개념에서 지금 우리 뭐가 있느냐.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그래서 설명해서
그 앞뒤절의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것 없는 것 그거에 대해서 그 예문이 나와 있어요. 그거를 보고 이럴 때 그 앞뒤절의 예문을 앞뒤절의 순서를 바꿀 수 없는 거구나. 이럴 때 앞뒤절의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거구나. 그거를 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두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어쨌든 그 아래 예문을 보면요. 다시 왼쪽으로 넘어가서 조건, 원인, 양보, 의도, 목적, 동시성, 상황, 배경. 근데 이 중에서 그 수능 또는 내신, 그 다음에 모의고사에 잘 나오는 것은 원인이랑 의도입니다. 원인이랑 의도. 자, 원인이랑 의도를 한 번만 더 보자면, 의도, 목적이라고도 하죠. 공부하러 도서관에 간다. 성규를 만나려고 꽃단장을 했다. 자, 여기서 문장이 두 개야. 왜냐? 공부하러. 주어가 세야 되는 거야. 아마 내가가 되지 않을까? 내가 공부하러 도서관에 간다. 그래서 도서관에 가는 것도 누구야? 나 아니겠어요? 그럼 봐봐. 내가 공부하러 민기가 도서관에 간다. 이상하잖아. 내가 공부하는데. 그죠? 그러면 여기서, 자, 잘 봐요. 이 의도 목적 같은 경우는 어떤 걸로 또, 나올 수가 있다고 문제가? 자, 의도 목적 같은 경우는요. 앞뒤절에 주어가 같아야 한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그걸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알겠죠? 앞뒤절에 주어가 같아야 합니다. 의도 목적은 반드시 알아두세요. 앞뒤절. 그렇구나. 의도 목적은 앞뒤절에 주어가 같아야 하는구나. 그렇구나.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아래에 있는 위에 있는 거 미안합니다. 위에 있는 원인 볼게요. 원인 보면은 수지는 아파서 병원에 갔다. 자, 수지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라고 하면요. 여기서, 여기서는 또 뭐가 달라지냐. 여기서 의도가 왜 나와? 원인.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 있어. 수지가 몸이 아파서 아빠가 죽을 사왔다.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근데 거기서 문장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면 수지가 몸이 아팠어서 불가능합니다. 아팠어서 안 돼요. 오케이? 아프겠어서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아파서 이 원인, 이유, 요거에서는 어떤 제약이 있냐면 여러분 여기서는요 시제가 쓰이지 못한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요것이 가끔 이제 시도가 되더라고요. 정말 가끔. 아시겠죠? 가끔 시도가 되는 것이니까 아직도 핑핑거리네. 이렇게 가끔 시도가 되는 것들이니까 이거 그냥 알아둡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 하고 뒤에 102페이지로 가면 아는 문장과 안긴 문장이 있는데 안긴 문장 바로 넘어갈 거예요. 자, 안긴 문장이라고 하면 안긴 문장 안에 명사절, 관형절이 있다. 근데 명사절이라고 하면 두 가지 말하듯이 명사형 어미 기가 붙고 명사형 어미 음이 붙은 거. 자, 기. 근데 여기서 이미 우리가 품사단에서 배웠던 게 뭐냐면 명사형 어미 그럼 명사형 어미 기. 이거 두 개는 뭐랑 같다? 진짜 명사를 만들어버리는 명사, 파생, 전미사, 기와 생김새가 똑같다. 알겠죠? 그거 배웠었죠? 진짜 명사를 만들어버리는 명사, 파생, 전미사, 기는 그거는 말 그대로 진짜 명사를 만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봐봐요. 거기 앞에 관형어가 온다. 하지만 얘는 명사형 어미, 기잖아. 자, 그럼 봐봐. 명사형 어미라는 것과 명사, 파생, 전미사라는 것은 확실히 달라. 똑같이 명사 어근 또는 어간에 붙는 거라고 했을 때 자, 여기 이렇게 명사에 어근 또는 어간이 있었어. 알겠지? 그 다음에 또 명사에 어근 또는 어간이 있었어.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케이스를 나눠보자고. 나눠봤을 때 여기에다가 명사형 어미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래에 선생님이 뭘 쓸 거냐면 명사, 파생, 전미사라는 게 붙을 케이스가 있어요. 여기에.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거 두 개가 어떻게 갈리냐면 명사형 어미가 붙었으면은 여전히 어미가 붙은 거예요. 어미가 붙었다는 건 여전히 동사, 형용사, 용언이란 소리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절대 진짜 명사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명사형 어미가 붙어서 이렇게 하나의 단어일 때 앞에서는 어떤 문장 선문이 얘네들을 꾸며줘야 하냐면요. 얘네 앞에서는 아직까지 얘네가 용언이기 때문에 부사어가 앞에서 이 뒤에 오는 용어를 꾸며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명사, 파생, 전미사라는 것이 이렇게 쫙 붙었으면 얘는 진짜 명사가 됐다. 진짜 명사가 됐기 때문에 앞에서 무엇이 얘네들을 꾸며줘야 되면 관형어라는 것이 얘네들을 꾸며줘야 한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명사 파생 전미사 음기와 명사형 의미 음기는 어떻게 구별이 가능하다? 앞에 부사가 오느냐 아니면 관형어가 오는 것이냐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게 뭐야? 그때가 뭐 어떤 단어냐? 단어이잖아. 근데 우리 지금 문장 단원이라고 그러면 한 가지를 추가할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자, 한 가지를 추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 무엇을 추가해야 하느냐? 자, 우리가 그 명사형 어미라고 했죠. 자, 명사형 어미 여기 있죠. 명사형 어미는 무엇을 만드냐면 그 바로 오른쪽에 있는 명사절을 만들죠. 자, 명사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딱 봐도 절이죠. 절이면 주어 서술어가 있는 걸 절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보세요. 명사형 어미가 붙는다는 것은 이것이 뭐다? 이것이 명사절을 만든다는 것이다. 자, 명사절을 만든다는 것은 그 절 안에 주어 서술어가 있다는 소리야. 주어가 생길 때면은 목적어 같은 거라도 있다는 소리야. 자, 그러면 품사 단어만 배웠을 때랑 문장 단어를 배웠을 때 우리가 어떻게 다르냐면 품사 단어를 배웠을 때는 앞에가 부사어 또는 관형어 이런 게 와줘야 아 이건 부사어가 붙었으니까 여전히 용언, 이건 관형어가 붙었으니까 진짜 명사 구별 가능했어. 이거 있었어야 구별 가능했어. 근데 우린 지금 명사절이라는 걸 배웠어.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앞에 부사어나 관형어가 더 이상 수식을 하고 있지 않아도 이것이 명사절인 걸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이 생겼어 우리한테. 자, 뭐냐면 명사형 어미가 붙으면 명사절이라는 걸 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사절이라고 하는 거 하나의 문장이 새로 생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어가 있네? 이건 어디서 온 거지?가 의심된다면 그건 명사절이라는 거예요. 왜냐? 문장이 하나 더 생겼으니까. 오케이? 그럼 우리가 거기서 예문 한번 보면요. 자, 수지가 그 일을 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그 앞에 부사어 그러면 이게 수지가 그 일을 하기. 부사어 같은 거 안 보여요. 이게 부사어가 어디 있다고.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이 하기가 자, 하기 앞에 하기를 꾸며주는 부사어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 하기가 명사가 아니라 아직 여전히 용언이라는 것을 알아요. 자, 그럼 이것이 왜 용언이냐라고 물으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여기서 하기가 왜 용언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설명해야 돼. 자, 여기서 하기가 용언인 이유는 명사절이기 때문입니다. 네. 명사 파생 전미사는 진짜 명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명사절이 안 돼. 왜? 명사절이 되려면 명사형 어미라는 것이 필요하니까. 근데 이건 명사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명사절인 증거를 대라라고 하겠지. 명사절인 증거는 수지가 일을 하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 구조가 보이네요. 이 하기가 명사절이 아니라면 수지가라는 주어는 어디서 왔으며 일을 일하는 목적어는 어디서 왔냐? 그렇죠? 명사절이 하나가 생겼으니까 얘네가 일자리가 생긴 거야. 오케이? 그러면 수지가 어렵다? 아니잖아. 수지가 어렵다가 아니라 수지가 그 일을 하다잖아. 그럼 수지가는 어디에 속해 있는 거야? 하다에 속해 있는 거야. 거기서 주어 서술어 관계가 성립된다는 거죠. 알겠죠? 문장 단어만, 단어 단어만 배웠을 때랑 문장 단어를 배웠을 때랑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겠죠? 이렇게 주어 서술어 관계가 보인다. 자, 우리가 그런 주어 서술어 관계를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 서술성이라고 합니다. 서술성을 가진다. 서술성. 자, 서술성이 무슨 뜻이냐면요. 주어, 목적어 같은 친구들을 취업시킬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알아두세요. 자, 이 정도로 하고 아래 명사형 어미 같은 경우는 우리는 성규가 모범생임을 안다. 나는 그가 내 곁에 있음에 감사한다. 이런 것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선생님 저번에 여러분들 문제 2개 정도만 2개인지 하나인지만 봤었는데 거기서 뭘 봤었냐면요. 그 명사절이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걸 우리 같이 살펴봤었어요. 영어가 시작하기 전에 시작하기 분명 명사절인데 전, 후 이런 단어를 꾸며주니까 관형어가 됐던 거 봤습니다. 자, 관형절 아래에 있는 거 배울게요. 그래서 관형절은 절 전체가 문장에서 관형어처럼 쓰인다. 그럼 여기서 이 책 내가 읽던 책이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했던 게 뭐냐면요. 생략된 문장 선분 찾는 게 중요하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딱 이쪽에다가 예문 써가지고 했었죠. 그래서 뭐 이 배추는 내가 산 배추다. 아니면 우리가 헤어진 공원 그런 예문들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헤어진 공원이라고 우리가 공원에서 헤어지다. 부사어가 생략된 것이다. 그래서 문제 트렌드가 뭐라고? 어떤 문장 성분이 생략되는지 알아보는 게 문제의 트렌드입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부사절 넘어가고 있어요. 103쪽. 윤진 양. 좋아요. 103쪽. 부사절로 넘어가면 절 전체가 문장에서 부사어처럼 쓰이는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 부사영어미 개, 도록이 있고, 그 다음에 부사 파생점에서 이가 붙은 것이 있다. 그래서 보면은 그는 배꼽이 빠지게 웃었다. 자, 배꼽이 빠지게가 묶이잖아. 그치? 묶이면 배꼽이 빠지다가 주어 서술어 간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수지가 땀이 나서 달렸다 해서 땀이 나다가 주어 서술어 간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비가 소리도 없이 내린다 해서 소리도 없다라는 주어 서술어 관계가 보이잖아. 근데 선생님이 저번 주에 중점을 둬서 설명을 했었던 건 뭐냐면 소리도 없이에서 이 없이가 절대 동사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다. 왜냐면 부사 파생 전미사가 붙은 거기 때문이다. 전미사가 붙으면 부사죠. 인정해야죠. 그런데 이건 정말 특이하게 동사 형용사처럼 부사가 서술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걸 얘기했었습니다. 서술절은 앞에서 했어요. 근데 서술절 같은 경우는 토끼는 앞발이 짧다 해서 이 앞발이 짧다가 바로 하나의 서술어가 된다. 아셨죠? 그러면 여기서 그 왼쪽에 한 가지만 밑줄을 그어보자면, 자, 잘 보세요. 절 표지가 따로 없다. 절 표지라고 하는 것이 뭐냐? 명사형어미, 관형사형어미, 부사형어미 그런 거. 아래 보면 인용절 같은 경우는 어미가 아니라 요거는 조사를 통해서 인용을 하거든요. 이런 것이 없다. 그래서 서술절이 절 표지가 딱히 없다. 인용절 같은 경우는 직접 인용이랑 간접 인용이 있었죠. 이 확인 문제를 풀어볼 건데 문제 되게 빨리 풀립니다. 잠깐 쉬고 할 거야? 아니면 계속 달릴까요? 여러분의 그거대로 하죠. 민심에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쉬고 해요? 아니면 달려요? 지금 끝나지 않을 겁니다. 침묵하신다면 달립니다. 오케이, 달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좋아요. 자,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우리 자 해볼게요. 보면은 124쪽부터 124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 보기 박스에 있는 게 이어진 문장이랑 아는 문장이네요. 탐구의 결과 적절하지 않은 거다. 자, 1번 기억과 니은으로 본다. 기억이 오면은 좋아하지만 싫어하지만이 있네요. 자, 그러면 좋아하지만 싫어하지만 지만 보여요. 지만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지만 이거 뭐야? 딱 봐도 야, 나열 대조 선택 중에 뭐야 이거? 대조죠? 근데 니은 볼게요. 철수가 오면, 자, 면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그들이 출발하면, 면의 동그라미. 자, 그럼 뭐야? 그들은 출발할 것이다. 언제 철수가 오면 출발할 것이다. if문이죠, 영어에서. 그죠? 가정법이죠. 그러면 여기서 니은은 뭘까요? 조건. 그러니까 1번 선택지, 대조나 조건. 맞겠죠? 자, 2번 봐봐. 2번에서 그 기억과 니은으로 볼 때 이어진 문장은 앞뒤 문장의 순서가 바뀌어도 동일한 의미. 자, 쌤이 아까 말했지. 앞뒤 문장의 순서가 바뀌어도 동일할 때는 언제라고요? 대등하게 이어졌을 때. 대등하게 이어지는 게 뭐라고? 나열, 대조, 선택. 영어로 따지면은 and, but, or 정도로만 해석이 될 때. 근데 이거 if잖아. 그럼 그 순간 대등하게 이어진 게 아니야. 종속적으로 이어진 거란 말이야. 그럼 종속적으로 이어진 건 대등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뒤 문장의 위치를 바꾸었을 때 똑같은 뜻이 되지 않아. 왜? 앞뒤 문장의 위치를 바꿨을 때 똑같은 의미를 나타낸 것은 그 말 자체가 바로 대등하다라는 소리니까. 대등하다가 마주볼 대자에 같을 등자 아니에요? 마주보고 있어서 같다. 대등하지 않은데 대등하다라고 했으니까 답은 2번에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3번 기억과 리을을 볼 때 모두 중복된 내용을 생략할 수가 있다. 자, 기억 보면요. 동생은 과일은 좋아하지만 동생은 야채를 싫어한다. 동생은이라는 문장 성분이 겹쳐요. 주어가 겹치죠. 생략됐죠. 리을 볼게요. 책을 읽던 영수가 수지에게 다가갔다. 근데 영수가 책을 읽던이에요, 원래. 책을 읽던 건 영수였잖아. 그러니까 영수가 책을 읽던 영수가 수지에게 다가왔다. 이렇게 문장이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영수가 주어가 겹쳐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생략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3번 선택지에 기억과 리을에서 중복된 내용 생략 괜찮죠? 자, 4번 디귿과 리을을 볼 때 안긴 문장은 아는 문장에서 명사처럼 쓰이거나 명사를 꾸미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한다. 자, 그러면 명사처럼 쓰이는 것은 명사절이겠지. 그 다음에 명사를 꾸미는 것은 관형절 역할을 말하는 거겠죠. 근데 디귿 봐봐.
디귿을 보면은 학생 임. 자, 임 동그라미 쳐봐요. 임. 자, 학생 임에서 이 학생 임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이렇게 된 겁니다. 학생 임은, 자, 학생 이다에서 왔죠. 그러면 학생 이다에서 학생 이 여기까지 플러스 음을 붙인 거야. 음을 붙였는데 자 앞에가 모음 뒤에도 모음 두 개 나왔으니까 하나 떼줘. 그러면 미음이 일로 쏙 가서 붙는 거야. 그럼 학생 임. 자 그럼 여기서 이 미음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미음이 바로 명사형 어미입니다. 오케이? 명사형 어미. 그렇기 때문에 잘 봐요. 명사처럼 쓰이거나 이런 멘트를 쓰는 거다. 명사형 어미가 쓰인 명사절에 알겠죠? 명사를 꾸미는 건 관용어, 관용절이 관용어가 된다는 속성을 나타내는 선택지구나. 할 수 있죠? 자, 5번. 디귿과 리을 봤을 때 안긴 문장과 아는 문장에서 주어는 같을 수도 있고 서로 다를 수도 있다. 자, 디귿에서 언니는 그 아이가 학생임을 알았다. 그 안에 있는 밑줄 쳐져 있는 문장, 우리가 그런 것을 안긴 문장이라고 하는데 안긴 문장의 주어가 뭐냐면 아이가예요. 아이가. 근데 안은 문장, 큰 문장의 주어 디귿하고 있죠. 큰 문장의 주어는 언니는이잖아. 그러면 주어가 다르죠.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리을을 보면요. 책을 읽던 영수가 수지에게 다가왔다. 영수가 책을 읽던 영수가 다가왔어. 자, 그러면 여기서 주어가 같죠. 그러니까 주어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5번 선택지까지 했습니다. 우리 125쪽을 볼게요. 125쪽 보면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인데 자, 이건 쉬워야 되게 보기 박스 같은 경우는 안긴 문장에 대한 간단한 설명. 자, 용의 부분 바로 갑니다. 코가 길다. 서술절이죠. 오른쪽 보세요. 서술절이다. 괜찮죠? 소리도 없이. 자, 이 보이시죠? 부사절이죠. 오른쪽 보세요. 부사절이다. 괜찮죠? 아주 간단하죠? 자, 3번. 학교에 가기. 여러분 잘 봐. 기. 이거 무슨 어미야? 명사형 어미. 자, 근데 요거는 내가 일부러 너희들한테 분석을 시키는 건데 자, 근데 명사형 어미 기 뒤에 조사가 뭐가 붙었어 지금? 애. 그래요. 그 애가 그럼 무슨 격조사인지도 아시나요? 잘했습니다. 부사격 조사. 부사격 조사가 붙었으니까 이 앞에 있는 명사절은 전체 싸그리 싹싹 묶어가지고 문장 성분이 뭐가 된다? 부사어가 된다. 그러면 여기서 학교에 가기가 부사어가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늦은 시간이다. 근데 늦은도 관용어잖아. 떼버려. 지금은 시간이다. 오케이? 늦은 시간이다. 근데 뭐에 늦냐? 늦다를 꾸며봐라 라고 했을 때 학교에 가기에 늦다. 자, 그러면 학교에 가기라는 말은요. 늦다를 꾸며주고 있는 거야. 근데 용언을 용언 앞에서 꾸미면 우리가 그것을 부사어라고 하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명사절은 부사어가 된 거죠. 아시겠죠? 자, 어쨌든지 간에 명사절이다. 맞는 말. 자, 4번 볼게요. 오늘 급식을 일찍 먹기는 힘들겠다. 자, 근데 여기서 급식을 일찍 먹기가 힘들겠다 했는데 어쨌든 는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일찍 먹기 기의 동그라미 쳐볼까요? 자, 기의 동그라미 쳐보면 명사형어미네요. 명사형어미가 쓰였을 때가 명사절이죠. 명사절이니까 오른쪽에도 명사절이라고 나와 있어야 되는데 4번 보면 관연절이다. 답은 4번이겠죠. 5번 자기가 옳다. 그 다음에 네. 일찍 보면은 내가 힘들다가 되잖아요. 아니면 국어가 힘들다. 나는 국어가 힘들다. 이런 문장이 되잖아요. 있잖아요. 국어가 힘들다 해서 국어가의 문장 성분은 주어죠. 이 가가 쓰였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보조사가 쓰였지만 주어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아니요. 서술절은 서술어가 길어졌을 때 서술절이죠. 이건 주어가 길어졌으니까 서술절이 아니죠. 그러니까 서술절 같은 경우는 급식이 맛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서술절이 되겠죠. 급식을 일찍 먹기는 힘들겠다. 이게 서술절이에요. 그러면 그것의 주어가 뭡니까? 그것이 서술절이라면? 오늘은 부사어. 빼도 됩니다. 빼버리죠. 급식을 일찍 먹기는 힘들겠다. 그럼 내가는 이제 다른 문장의 예시를 든 거예요. 한번 분석을 해보자면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엇은 는 힘들겠다. 그럼 문장 성분이 뭐가 됩니까? 각각이? 딱 뼈대만 남긴 거죠, 깔끔하게?
그럼 힘들겠다. 누가 봐도 서술어죠? 그러면 이 서술어 앞에 있는 요 무엇은 이거는 문장 성분이 뭐가 될까요? 주어. 잘했습니다. 근데 주어 안에 명사절 들어간 거죠? 급식을 일찍 먹기. 뭐야? 여기 지어 써버렸어. 자, 대충 보세요. 안 돼. 대충 못 봐. 자, 먹기. 자, 근데 급식을 일찍 먹기. 이 문장 안에서 또 분석해볼까요? 얘는 부사어고, 부사어. 자, 먹기는 서술어. 목적어도 보이네? 급식을이 목적어. 자, 하나가 없네. 그러면 명사절 안에 뭐가 없어? 뭐가 없다고? 주어가 없지. 주어가 아마 우리가 정도가 되겠죠? 우리가. 헷갈린 게 이 포인트죠. 명사절 안에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는 점. 그러니까 오늘이 주어로 보이는 겁니다. 오늘은 뭐냐? 오늘은 여기 앞에서 나오고 있는 요걸 오늘은 이러기가 힘들겠다 이런 말이 보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그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무엇을 꾸며주느냐? 뒤에 나오는 힘들겠다를 꾸며줍니다. 힘들겠다 꾸며주자. 오늘 힘들겠다. 오케이? Today difficult. 자, 여기서 무엇이? 급식 일찍 먹기가. 근데 급식 일찍 먹기에서 그 명사절 안에 주어 생략돼 있고 그 점 때문에 오늘이 주어로 헷갈릴 수 있구나. 오케이? 자기가 헷갈린 이유를 머릿속에서 잘 정리해봐야 돼요. 알겠죠? 네, 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서술절로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서술절은 절 표지가 없죠. 그러나 이것은 명사절에 절 표지가 있기 때문에 더욱이 명사절입니다. 그러니까 관연절이라는 말 땡. 맞아, 오버스티치 같은 경우는 자기가 옳다고 주장했다 해서 자, 이런 것이 바로 자기가 옳다라는 게 있잖아요. 옳다. 자기가 옳다. 요거가 하나의 문장이에요. 근데 그 뒤에 나와 있는 고가 뭐냐? 이거 진짜 어미 같아 보이지 않나요? 옳다고까지가 어미 같아 보이죠? 어미가 아니에요. 자기가 옳다라는 말 뒤에 붙은 이 고는 조사입니다. 인용의 조사라고 해요. 웃기지만 이것도 격조사예요. 인용격 조사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안 배워요. 네. 이름까지는 안 배웁니다. 126번. 기억과 니은을 탐구하지? 기억. 자, 여기서 그거 볼게요. 암기 문장 볼게. 는. 자, 그 동그라미 쳐보세요. 기억에서. 자, 그럼 여기서 는, 을, 던. 이거 뭐야? 선생님이 말한 이 는, 을, 던 이 네 가지가 뭐랬지, 아까? 오케이. 관형사절을 만드는 관형사형어미. 잘했어. 관형사형어미가 붙으면 관형절이 된다. 그럼 여기서 는, 을, 던이 붙었지? 그러면 자신이 아팠다는 에서 이 는 관형사형입니다. 관형사절의 서술어라고요. 아팠다는이 뭐라고? 관형사절의 서술어다. 왜? 근거는 는, 을, 던이 붙었다는 거. 그러면 관형사절의 서술어 찾았으니까 이번에 우리 관형사절의 주어 찾아보면은 자신이가 주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는 문장이 어떻게 분석이 된다? 자신이 아팠다는 그게 바로 주어 서술어가 된다. 오케이? 자신이 아팠다는 주어 서술어. 근데 그 주어 서술어가 모여서 뭐가 된다? 하나의 관형어가 된다. 그래서 그는 떼르르르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다. 여기서 사실을 꾸며주는 말이 바로 자신이 아팠다는 이란 말이 되겠죠. 어쨌든 사실이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뭐다? 관형어. 그럼 여기서 그는 이런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다. 근데 여기서 자신이 아팠다. 이 문장을 잘 보세요. 이 문장 보니까 아직 생략된 게 없어요. 자신이 아팠다. 그냥 주어 서술어. 생략된 게 없어요. 니은이랑 비교해 볼게요. 너희가 내일 점심에 먹는 자, 는 동그라미 칩니다. 는이 뭐라고요? 관형사형어미. 관형사형어미는 무엇이다? 관형사절의 서술어. 그러면 먹는에서 이 는이 뭐라고? 관형사절의 서술어. 자, 그러면 주어 찾아. 너희가 있네. 점심에 너희가 내일 점심에 먹다. 근데 여러분 관형사절의 서술어 는 동그라미 쳤잖아. 그게 관형사형어미잖아. 거기다가 괄호 닫아봅시다. 맨 앞에다가 괄호 열어봐요. 그럼 괄호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너희가 내일 점심에 먹는 그게 괄호잖아. 그게 뭐야? 바로 관형절이야. 자, 그럼 관형절 안에 목적어가 있냐 없냐 이 말이에요.
없거든요. 왜? 너희가 내일 점심에 먹는 에서 끝났어. 그럼 삼계탕을 먹는 그 목적어가 없어. 그 목적어가 어디 나와 있어? 뒤에 삼계탕이라고 뒤로 빼져 있어. 그러면 이건 분명 관형사 절 안에 뭐가 없다?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다. 보이죠? 자, 그러면 1번 선택지부터 갈게요. 1번, 기억에 암기 문장은 아는 문장의 목적어를 꾸미고 있다. 자, 사실을 보이세요? 사실을 꾸미고 있잖아. 그지? 근데 사실은 목적어잖아. 그러니까 1번 맞겠고. 자, 2번. 니은은 주어를 꾸미고 있다. 너희가 내일 아침에 먹는, 자, 삼계탕이 보양식이다. 삼계탕이 주격조사부터는 주어잖아. 그죠? 그죠? 그러면 이 주어 꾸미고 있는 건 맞는 말. 자, 3번. 안긴 문장과 아는 문장의 주어가 가리키는 대상이 다르다. 어우, 어렵네. 자, 보면은, 기억. 안긴 문장의 주어가 뭐야? 자신이. 그죠? 기억. 안은 문장의 주어가 뭐야? 그는. 다르죠? 니은 볼게요. 안긴 문장의 주어가 뭐야? 너희가. 그러면 안은 문장의 주어는 뭐예요? 삼계탕이가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어가 가리키는 대상이 다르다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4번 3번까지 맞는 말이네요. 뭐야 다르군이라고 하는데 좋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볼게요. 아니 4번 5번까지 하고 다시 돌아옵시다. 자, 4번 기억에 안긴 문장에는 니은에 그 안긴 문장과 달리 생략된 문장 성분이 없다라고 하는데, 기억은 아까 봤었죠. 생략된 문장 성분. 그 다음에 5번 기억에 안긴 문장은 과거의 상황을, 옛날에 아픈 거죠? 니은에 안긴 문장은 미래의 상황을, 너희가 내일 먹으니까. 우리 3번만 다시 봅시다. 이걸 가지고 이렇게 나올 줄 몰랐는데 주어는 달라요. 그러니까 그는 그 다음에 자신이가 되죠. 선생님은 근데 주어가 가리키는 대상은 못 봤고요, 여러분. 실수를 인정합니다. 주어는 달라요. 왜냐면 그는이 되고 자신이가 되니까. 근데 이 주어가 가리키는 대상은 같네요. 그냥 그 남자, 그죠? 그 남자가 자신이 아팠다. 그냥 걔가 스스로 아픈 거잖아. 그 아래 가리키는 대상까지 쌤이 지금 보지 못했어요. 실수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신이, 선생님이 찾은 건 뭐라고, 여러분? 그는과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주어다. 주어 자체는 다르죠. 하지만 주어는 다르지만 그 두 개의 다른 주어가 가리키고 있는 대상은 같네요.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죠. 자신이니까. 자, 좋아요. 그래서 답은 3번이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는 명사절 하나 풀고, 그 다음에 부사절 하나 풀고, 오늘, 그 다음에 여러분 있는 데서, 내가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진짜. 여러분 있는 데서 선생님이 이거, 답지를 여러분들한테 보내고, 그러고 이제 끝내도록 하죠. 자, 우리, 부사절 하고 싶은데요. 부사절이 어디냐. 잠깐만, 쌤이 찾을게. 우리, 몇 개 없는데, 142번까지 갑시다. 142번. 141번, 142번. 근데 142번 게 최근 문제니까. 자, 탐구과제에서 기억. 우리 이거부터 분석을 해요. 우리, 여러분, 의문 문제도 아니고, 이런 문장 단원 문제는요, 위에 있는 문장 분석한 다음에 선택지로 내려가는 게 더 문제 푸는 속도가 빨라요. 알겠죠? 먼저 분석하고 내려가기. 부모님은 자식이 건강하기를 바란다. 기 동그라미 쳤어요. 그 기가 뭐라고? 명사절의 서술어. 명사절의 서술어니까 주어 찾아. 자식이. 자, 그러면 괄호 칠 수 있죠? 자식이 건강하기. 이게 뭐야? 명사절. 알겠죠? 110쪽에 142번 하고 있습니다. 자, 자식이 건강하기. 이게 명사절. 근데 그 뒤에 어떤 조사 붙었어? 를. 자, 그러면 를이 무슨 조사야? 목적격 조사. 아, 잘했어. 목적격 조사. 자, 그러면 이거는 목적어가 되겠네. 그렇다. 자, 그런데 생략된 문장 성분이라는 건 없겠고요. 왜 생략된 문장 성분을 갑자기 왜 말하냐면, 탐구과제에 세 번째 줄에 생략된 문장 성분이 있다면 확인해보자라고 했었으니까. 자, 니은 부분 볼게요. 그 친구는 연락도 없이 그곳에 안 왔다. 자, 연락도 없이 그곳에 안 왔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연락이 없다. 주어 서술어가 왠지 보이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없이에 이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게 뭐다? 부사절을 나타내는 거다. 그럼 연락도 없이에 괄호 쳐보세요. 이 연락도 없이가 바로 부사절입니다. 알겠죠? 부사절은 당연스럽게 부사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 부분 볼게요. 동생은요, 무엇을 깨달았다? 자신의 판단이 옳았음을 깨달았다. 자, 그러면 옳았음의 음의 동그라미 칠게요. 음이 뭐다? 명사형 어미. 자, 그러니까 옳았음이 뭐야? 명사절의 서술어. 그러면 옳았음이 명사절의 서술어니까 주어 찾아. 뭐야? 판단이. 근데 주어를 꾸며주는 말이 있네. 자신의. 자, 그러면 명사절 어디부터 어디까지다? 자신의부터 옳았음까지가 명사절이다. 괄호 칠 수 있죠. 근데 그 뒤에 목적격 조사 붙어 있는데 뭐가 붙어 있다? 을이 붙어 있다. 여기까지. 세한테 문장 선문은 없고요. 리을. 그는 내가 늘 쉬던 공원에서 산책을 했다. 자, 여기서 쉬던의 던 동그라미 치세요. 이 던이 뭐야? 관형사형 어미. 자, 관형사형 어미니까 쉬던은 뭐야? 관형사절의 서술어. 자, 그러니까 관형사절의 서술어니까 주어 찾아. 내가. 자, 그럼 보세요. 내가 늘 쉬던 공원. 이게 근데 여기서 공원이 아니라 내가 늘 쉬던 이게 뭐가 될 수 있어요? 관형절이 될 수 있죠. 내가 늘 쉬던 이 5글자가 관형절이죠. 근데 여기서 생략된 문장 성분이 있네. 뭐야? 내가 늘 쉬던. 어디서 쉬었어? 공원에서 쉬었다. 그럼 내가 늘 공원에서 쉬었다라고 하는데 근데 공원에서가 뒤로 빠져있네? 관형절 안에 없네. 그럼 여기서 생략된 문장 성분은 공원에서. 근데 공원에서가 뭐야? 공원 플러스 에서잖아. 그래 에서가 무슨 조사야? 부사격 조사. 그러니까 부사격 조사가 붙어있으니까 공원에서는 문장 성분이 뭐다? 부사어다. 그럼 여기서 생략된 문장 성분이 뭐다? 부사어다. 체크할 수 있죠? 미음. 그 사람들은 아주 어려운 과제를 금방 끝냈다. 자, 어려운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거는 우리 단어 나온 때 배웠던 비읍 불규칙이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비읍 불규칙을 연결을 해보면은 어렵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 어렵다에서 어렵 플러스 은입니다. 근데 이게 비읍 불규칙이다. 비읍 불규칙이기 때문에 오 또는 우로 바뀐다. 자, 그럼 바꿔보면은 어려운이 되는 겁니다. 이 비읍 불규칙. 그러면 여기서 은이 보이죠? 이 은이 결국 근데 뭔데? 이 은이 뭐야? 은이 뭐야 이거? 관형사형 어미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 같이 분석해보세요. 쌤이랑 같이. 그냥 관형사형 어미가 있으니까 이것은 관형사형 어미 덕분에 무엇을 보인다? 관형절을 보인다. 자, 관형절을 보이니까 이것은 뭐다? 바로 관형절의 서술어다. 자, 그러면 어려운이 바로 관형절의 서술어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어려운이 관형절의 서술어. 그러면 뭐가 어렵다? 없네. 자, 그럼 여기서 관형절이 어디서부터야? 아주부터 어려운까지가 끝이야. 이 두 단어가 관형절인 거야. 그 사람들은 과제를 금방 끝냈다. 어떤 과제인데? 아주 어려운이 관형절인 거야. 근데 뭐야? 과제가 어렵다잖아요. 과제가 아주 어렵다잖아요. 주어가 생략됐네. 자, 요것은 그러면 어떤 안긴 문장이다? 관형절이라는 안긴 문장이다. 그런데 어떤 문장 성분이 생략됐다? 주어가 생략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른쪽에서 답 찾아보면 금방 나오겠죠?